안녕하십니까. 한국국방연구원 서린호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대중 국방 군사전략 변화와 한반도를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하루가 다르게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은 국방과 군사 분야의 경쟁을 배경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최근 부상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들을 전쟁 분야에 적용하여 새로운 미래전 양상을 창출하는 경쟁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오늘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와 같은 미래전을 둘러싼 군사 혁신 경쟁과 그 경쟁 과정에서 미국의 군사 국방 전략의 변화 과정을 분석해보고 그것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열해져가는 미중 패권 경쟁은 군사 분야 경쟁을 배경으로 진행 중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특히 지역 패권을 둘러싼 경쟁은 군사 분야에서 군사 혁신 경쟁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군사혁신이란 기술과 무기체계, 군사전략과 조직, 교육체계 등 전반에 걸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와 같은 변화를 통해서 군사 효과성의 혁신적인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이 단지 경제적 부상의 결과물일 뿐 아니라 과거에 미국만이 보유하고 있던 혁신적 무기체계와 군사력 운영 방식을 중국도 보유하고 이를 구현하게 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즉, 한 국가가 독점하고 있던 군사 혁신의 성과가 전파되고 확산되면서 군사력의 평준화가 발생하고 따라서 새로운 혁신을 창출해야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일련의 프로세스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군사 경쟁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제정치의 주요 강대국들은 언제나 군사혁신의 기회를 살피고 그런 기회가 있을 때는 이를 먼저 얻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군사혁신을 먼저 성취한 국가는 큰 군사적 효과성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적인 군사적 변화에 대해서 당대의 대표적인 전쟁 수행 방식을 표준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직된 기존의 군대는 이를 강하게 조직적으로 저항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대전이 거대한 인력과 조직, 물자의 운영을 통해서 달성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군사혁신은 국제정치의 패권 대결, 즉 1등 국가와 2등 국가 사이에서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거대한 산업의 기반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혁신을 달성해야 하는 그런 동기가 부여되기 위해서는 그런 치열한 경쟁이 배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그래서 군사혁신은 당대의 대표적인 전장 환경과 군사적 충돌의 양상 속에서 규정되는 군사적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발생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은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또는 그 이전부터 안보 전략과 국방 전략과 군사 전략의 전 수준에서 중국을 겨냥한 다양한 전략들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렸던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군사 혁신 경쟁도 이와 같은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형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탈냉전 전기와 후기를 나누어서 미국의 전략 변화를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좌측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냉전이 붕괴된 후 미국 중심의 단극 질서 하에서 미국은 전 세계 각지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여기에 적극 개입해서 분쟁을 억제함으로써 자유주의적 질서 유지의 리더십을 발휘해왔습니다. 또 군사력과 관련해서는 2대 1.5 사이의 논쟁, 즉 2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군사력과 1개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나머지 1개는 억제할 수 있는 수준의 군사력, 이가 표시하는 것이 이제 더 큰 군사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냉전기와 유사한 수준의 군사력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군사력을 상당히 줄일 것인가의 논쟁이 지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재래식과 핵의 압도적 우위가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해서 발생했던 테러와의 전쟁, 그리고 대반란전, 그리고 비대칭전, 이런 것들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력을 소진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중국이라고 하는 도전국의 부상을 허용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특히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중국을 국제사회의 하나의 큰 플레이어로 수용하고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미국도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바로 이와 같은 과정에서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 지속되었고 그것이 결국 군사적 부상으로 확대되고 이제 전파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하단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이 부상한 후에 미국은 핵심 지역의 군사적 역량을 집중해야 했고 개입을 축소하고 국력을 비축해야 하며 따라서 전 세계적인 수준의 리더십 역할을 축소하고
과거와 같은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에서의 리더십 발휘를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웠던 미국 우선주의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촉발된 것인 측면도 있겠지만 미국이 처한 이런 전략적 현실의 결과물로서도 볼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발간한 2018년 국가 국방전략서 National Defense Strategy에서 1.5 전략으로 전략을 확정하게 됩니다. 즉 하나의 전쟁을 수행하는 동시에 하나의 전쟁은 억제하겠다는 것이죠. 즉 냉전기 동안에 이루어졌던 2와 1.5 사이의 논쟁은 1.5 논쟁으로 1.5의 전략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1은 과거 냉전기와 달리 하나의 강대국과의 전쟁을 수행한다는 개념입니다. 즉 이제 미국은 과거 자신과 동급의 경쟁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냉전 초기와는 달리 동급의 경쟁자인 중국 또는 러시아와 전쟁을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국방 전략과 군사 전략을 운영하는 시대에 접어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견제의 악순환이 결국은 중국에게는 배타적 영향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림의 아래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결국 부상하는 패권국은 기존의 패권국의 견제로부터 자기의 배타적 영향권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던 기존 패권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 영향력의 접근 능력을 거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것이 잠시 후에 설명드릴 중국의 군사 전략인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으로 나타났던 것이고요. 따라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경쟁, 소위 역사상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패권 국가 사이의 경쟁인 그레이트 게임이 본격화된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미국의 국방 전략은 제3차 상세 전략으로 상징됩니다. 우측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냉전 붕괴 후에 유지됐던 압도적인 단일 패권은 미국의 국력 상대적 소진과 특히 상단의 아래쪽에 점선 네모 속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첨단 과학기술의 확산을 통해서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 군사적 부상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겪게 됐습니다. 따라서 과거 미국만이 할 수 있었던 냉전기 말기의 군사혁신의 산물이었던 네트워크 중심전을 중국도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중국이 패권 미국의 그런 군사적 영향력으로부터 독자적인 영향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중심전을 전장에 구현한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 A2AD 전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단에 네모안의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A2AD 전략을 중국이 구현하게 되고 특정 지역에서는 즉 중국 주변의 연안 지역이 되겠는데요. 특정 지역에서는 중국이 오히려 수적 우위를 달성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미국은 전 세계 어느 지역이든 접근해서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하려 하고 중국은 자기의 핵심 영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차단하려고 하는 접근과 접근 거부의 경쟁이 군사 분야에서 본격화되었고 미국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전개되어 온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군사 경쟁의 구조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좌측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은 점선에서 보시는 그러한 영향권을 설정해 놓고 이 영향권 내에서는 미국의 군사력이 접근하지 못하거나 아주 원활하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군사 전략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는 사실 역사적인 패권 도전국들이 늘 반복해왔던 배타적 영향권 설정 전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입니다. 따라서 우측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에 접근하려는 전략과 중국의 접근을 거부하려는 전략을 중심으로 지해 공 전장에서의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이 두 군은 미군과 중국군은 모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면에는 즉 지해공 전장의 이면에는 사이버 전장과 우주 전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또 이것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분쟁이 격화되고 긴장이 고조되는 에스컬레이션 과정을 겪게 되면 결국은 핵전장으로 이어져서 핵 균형이 어느 쪽에게 유리한가, 특히 미사일 방어 능력이 어느 쪽에 우위에 있는가에 따라서 전장의 양상이 결정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즉 우측의 그림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전장 공간을 개념적으로 표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그림은 미국이 중국의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을
돌파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설정했던 최초의 전쟁 수행 개념인 공회전 개념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붉은색 점선으로 표시된 영역이 중국이 구사하는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에 따라서 미국의 전력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서는 중국의 정밀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대규모의 항공모함 전단이 접근할 경우에 이 이동하는 항공모함을 중국의 탄도미사일이 가격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붉은색으로 표시된 영역이 되겠습니다. 최초의 미국이 구상했던 군사전략 개념은 공해전, 즉 공군과 해군의 합동전쟁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전접근 지역거부 전략을 투사하겠다는 그런 전략인데요.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이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B2와 같은 스텔스 전력들, 즉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전력들이 미 공군의 공중급유기에 주유를 받으면서 중국 내부로 들어가서 중국의 지휘 통제 시설들을 타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탄도미사일 전력을 구성하는 이동식 발사대는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태평양을 건너온 미국의 스텔스 전력이 이 전력들을 모두 타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타격으로 중국의 전력을 마비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의 핵심 지휘 통제 시설을 타격해서 이들이 이동식 발사대를 지휘 통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것이 해군과 공군 사이의 합동작전을 통해서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미국의 공해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해전은 처음 등장한 이후에 미국 내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분쟁은 여러 가지 수준이 있는데 방금 설명드린 공해전은 전쟁 초기부터 중국 본토에 대한 전략 폭격을 가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지휘 통제 체제는 국가의 군사 운영의 핵심 역량이기 때문에 이를 타격받은 군은 곧 군사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돼서 사실은 군사 분쟁의 위기가 급격히 고조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미국과 중국과 같은 초강대국 사이의 전쟁에서 핵전쟁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 문제점이 된 것은 미국이 이와 같이 에어시 배틀, 즉 공해전을 시행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중국이 인식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억제력에 한계가 생기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중국이 실제로는 미국이 공해전을 시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가정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드렸던 대로 공해전은 해군과 공군의 합동작전만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육군이나 또는 해병대와 같은 랜드 포시스들의 잠재적인 이점을 활용하고 있지 못합니다. 해군과 공군은 태평양 바다와 공중에서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그 유지 비용이 상당히 비싸고 또 오랜 시간 작전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또 머나먼 태평양을 건너서 중국 본토 인근에 와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미국에게 수적으로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군사 전략들이 그 이후에 대안으로서 제시되어 왔는데 대표적으로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군도 방어 전략, 원해 봉쇄 전략, 연안 통제 전략과 같은 것들입니다. 먼저 군도 방어는 여러 개의 섬이 하나의 군도를 형성하는 것과 같이 중국 주변에 있는 미국의 동맹 및 우호국들을 잇는 가상의 선을 형성하고 그 속에 미사일 방어망을 형성해서 이 미사일 방어망에 의해서 포괄되는 지점 내에서는 미국의 군사력이 중국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따라서 그 영역 내에서는 미국이 자유롭게 군사력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한다는 개념입니다. 다음으로 원해봉쇄 개념은 중국의 연안 지역에서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경제력이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는 말라카 해협과 같이 주요 수출입선, 원자재, 이동 노선과 같은 부분을 통제하고 봉쇄함으로써 중국이 이런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서 항복할 수 있게 만든다는 전략 개념입니다. 다음으로 연안 통제 개념은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인데요. 중국 인근의 바다에서 마치 미국이 접근할 수 없게끔 중국이 해온 것처럼 미국도 미국의 동맹과 우방국들을 활용하고 특히 동맹과 우방국 영토에서 지상 전력들을 이동식 발사대의 형태를 통해서 지상 전력의 탄도미사일 전력을 운용함으로써 중국의 해상 및 공중 전력이 이 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게끔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그럼 개념적으로 설명하자면 중국이 해왔던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을 역으로 적용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역 A2AD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연안 통제 전략을 통해서 중국이 이 지역 내에 군사적인 패권을 상실할 수 있도록 만듦으로써 군사적 우위를 달성하겠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공해전에 대한 비판과 공해전을 대체하기 위한 다양한 군사전략 개념은 2015년 미 합참이 공해전을 대체하는 미 합참의 공식 전략 개념으로서 설정한 JMGC에 의해서 종합됩니다. 즉 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Global Commons라고 해서 즉 글로벌 커먼스라고 하면 국제 공역이죠. 그러니까 국제 공해라든지 바다나 공중에서 Access and Maneuver, 즉 접근과 기동을 위한 합동 개념이라는 그러한 개념인데요. 이 개념을 통해서 미군은 말씀드렸던 원해 봉쇄, 연안 차단, 그리고 이미 존재하고 있던 공해전, 그리고 군도 방어와 같은 그런 전략 개념들을 모두 결합한 종합적인 대중 군사 전략을 확립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대외 비공개이지만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공개 증언이나 논평 등을 통해서 핵심 내용을 유추해 볼 때 중국과 미국 사이의 군사 분쟁이 낮은 수준일 경우에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이버전과 전자전을 포함한 비물리전, 즉 물리적 공격을 포함하지 않은 그러한 공격 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또 이러한 것들이 시작되었고 또 어느 정도 이 군사 분쟁이 격화되면 원해 봉쇄로, 그 다음은 연안 차단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에 대해서 중국의 공격에 대해서 억제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은 원래부터 추구하려고 했었던 공해전을 시행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미국의 군사 전략은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에 공해전으로 시작했던 미국의 군사 전략은 JMGC로 발전이 되어서 그 JMGC는 그림의 상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이버전이나 비물리전으로 시작해서 원해 봉쇄, 연안 차단, 공해전 시행으로 이어지고 또 군도 방어가 하나의 그 방어 개념으로서 작용하는 그것이 현재의 대략적인 미국의 대중 군사 전략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제3차 상쇄 전략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3차 상쇄 전략은 미 합참이 JMGC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기 위한 미 국방부의 노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상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미래전을 창출해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중국 앞마당에서의 수적 우위를 질적 우위로 상쇄시킨다는 개념입니다. 3차라고 한다면 도대체 1, 2차는 언제인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냉전기, 소련과의 경쟁 과정에서 미국이 했던 혁신적인 국방 전략을 일컫는 것입니다. 즉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 시작되었던 제3차 상쇄 전략을 통해서 마치 냉전기에 소련을 상대로 했던 것과 같이 국가적 수준의 국방 전략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국방 전략으로 확립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제3차 상쇄 전략은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 시작된 것인데요.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을 본격적으로 활용한 새로운 전쟁 수행 방식을 통해서 중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수적 우위를 상쇄시키고자 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JMGC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의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비교적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JMGC 현재형과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적극 도입해서 구현된 새로운 미래전 방식을 반영한 JMGC 미래형으로 이렇게 이원화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미래전 양상 전망으로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비교적 단기간 내에 미국이 달성하고자 하는 JMGC 현재형에 해당하는 다영역 작전 개념과 비교적 먼 미래에 대략 지금으로부터 15년에서 20년 후에 달성하고자 하는 JMGC 미래형이라고 할 수 있는 모자이크전 개념을 가지고 미국의 대중 군사 전략을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JMGC 중에 연안 통제 작전이 발전된 것이 곧 다영역 작전 개념인데요. 특히 여기서 다영역이라고 하는 말은 우주와 사이버 영역 또는 이제 전자기 영역까지 포함한 기존의 어떤 지상, 해상, 공중이라는 영역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영역, 즉 사이버, 우주, 전자전 영역의 6개 영역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작전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히 공해전의 대체 개념으로서 다영역 작전 개념이 나왔다는 점에서 지금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 주변의 바다와 하늘에서뿐 아니라 중국 주변의
우방국과 동맹국의 영토가 되겠죠. 이와 같은 지상 영역에서의 작전을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다영역 작전 개념의 핵심은 중국 주변의 지상 영역에서 중국을 상대로 싸우겠다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즉 유사시에 중국의 주변에 위치한 여러 우방이나 동맹국 영토, 특히 그 중에서는 이제 무인도 같은 것들도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지역에 여러 지상 발사 차량 같은 것들을 수송기나 또는 여러 가지 해군 전력에 실어 나를 수 있는 수준으로 경량화시켜서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전력들을 여기에 배치함으로써 중국에 상대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를 통해서 중국의 가까운 연안 지역에서 중국 본토의 다양한 탄도미사일 이동형 발사대 전략을 운용함으로써 가지고 있었던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만회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미국이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 전쟁 양상에 대해서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입각하여 향후 15에서 20년이라는 그런 장기간의 과정에 걸쳐서 잼지시 미래형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전쟁 수행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 산업문명의 기반을 고려할 때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 중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전쟁 수행 방식 창출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2014년에 제기되었던 제3체 상쇄 전략을 발전시켰던 2016년에 로버트 워크 국방부장관의 5대 기술단위 등을 통해서 인공지능과 기술공학을 결합한 자율형 무인기 등을 활용한 새로운 전장 운영 방식이 잼지시 미래형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 추세를 고려할 때 AI와 인간이 공존하는 전장 공간과 부대 운영이 미래전의 어떤 필수 영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군은 미래의 지휘관이 전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간 그리고 반자율화된 무기, 자율화된 인공지능의 수행 주체들이 공존하는 전투체계를 운영해야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과 반자율화, 자율화 인공지능의 협업과 시너지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지휘 능력 개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투 수행에 있어서 반자율, 특히 자율화된 주체의 참여는 인간 병사와 지휘관에게는 윤리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기 유지가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 전장에서 승리의 핵심 요소가 인간과 인공지능의 능력을 최대로 끌어내고 배합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전투 수행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전면에 대두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와 같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전쟁 수행 개념으로 모자이크전 개념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의 네트워크 전쟁은 하나의 킬체인을 형성해서 단일한 명령 수행 체계를 따라서 전쟁이 수행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도 이와 같은 네트워크 중심전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일한 지휘 구조는 중국의 공격에 취약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한 미래의 모자이크 전쟁은 다양한 조합이 가능한 모자이크와 같이 지금 우측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은 적응적 킬웹을 그때그때 형성해 나가는 전쟁을 수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군에 의해서 현재의 전투 수행 체계 중 일부가 파괴되고 그 기능이 마비된다 할지라도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내서 전쟁을 수행함으로써 상대는 쉽게 마비시킬 수 있지만 자신은 마비되지 않는 그러한 전쟁이 바로 미래의 핵심 전쟁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면서 미국의 미래전을 위한 노력 그리고 국방 군사 전략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변화는 한국에게도 직접적인 그리고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한미동맹의 일원으로서 연합작전 수행과 관련된 미국의 변화된 요구에 대응해야 하고 미국이 개척해 나갈 새로운 군사적 표준을 우리에게 맞는 방식으로 수용하는 한국적 미래전 개념 모색도 계속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임박한 다영역 작전 개념으로의 변화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수준의 변화를 요구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체계적인 준비를 지속해 나가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항공대학교 장영근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에 북한이 이제 핵 시험을 최근에 아주 가장 최근에 2016년, 17년에 했고요. 그래서 이제 6차례 하면서 핵 무기, 그래서 이제 핵 무기가 이제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런 정도의 소형 경량화를 하면서 이제 핵무기의 고도화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미사일도 이제 다양한 미사일 개발을 통해서 이제 한반도에 상당한 위협으로 우리가 이제 다가서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대응 방안이 뭐냐 하는 부분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